김성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에 국회에 꽃이 나는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산국회를 맞이하여 오늘 김성태의 이유 있는 담론 코너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겸비한 우리 장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김성태 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또 드루킹 사태, 김기식 원장 사태, 또 최근에 고용세습까지 1년 동안 우리 야당이 주요 이슈를 전부 다 이제 선도적으로 쥐면서 투쟁해 오신 우리 원내대표님께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제원 간사위원님, 오늘은 지금 이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이 예산을 바라보고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470조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제가 이렇게 원내대표를 하면서 집권당 정부가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 대표적인 게 공무원 정원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은 좋아요. 그렇지만 일자리는 분명히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국민의 혈세,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소득주도 성장, 경제 망치고 일자리 망치고. 그렇다면은 지금 내년도 공무원 정원 예산, 장제원 예결위 간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무원 정원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가 궁극적으로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공무원이 되지 않은 내 아들이 공무원이 된 다른 집 아이들을 연금까지 노후소득 보장까지 포함해서 그 엄청난 부담을 지는 거거든요. 저희 예산을 보게 되면 2조 원 가량이 늘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을 흐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굉장히 큰 죄를 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는 상당히 50% 이상이 지방 공무원입니다. 예. 지방 공무원을 늘리면서 지방 재정에 대해서 그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예산 확보는 지방에 안 해주고 무조건 떠넘기기 식으로 지방 공무원 확대하라? 이건 지방 재정을 또 파탄시킬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증원 문제는 최소한의 불효불급한 이를테면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외에 이 정원 예산은 우리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의 힘으로 철저한 반대 투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공무원 정원 17만 4천 명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부세대들이 부담하고 전체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게 600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제원 간사위원께서 잘 잡아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렇게 천착하다 보니까 결론은 1년 6개월 동안 이정권이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소득주도 성장이 1년 반 만에 드러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나마 저희 보수 정권이 있을 때는 한 달에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월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하나의 데이터만 놓고 봐서도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허구고 국가의 재정과 국가의 경제를 망치고 있는 거, 일자리 정부라고 얘기하는 이 정부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축소시켜버린 이 사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번 예산에서만큼은 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장이 신뢰할 때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만큼은 이 가짜 일자리 예산을 진짜 일자리 예산 만들어야 된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의 가짜 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참담한 건가. 일자리 예산 여러 항목 중에 35%, 42%밖에 올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그렇군요. 증액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3천억 이상을 증액을 해와가지고 1조 이상 갖고 와가지고 이게 일자리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 7월까지 36%밖에 집행이 안 된 이런 예산들이 10월 달에는 80%까지 올라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집행을 했길래
이렇게 했느냐 들여다보니까요. 처음에 이 예산을 설계할 때 기준을 대폭 낮춰갖고 예를 들면 2명을 고용하면 1명을 지원해주는 이런 예산이 1명을 고용해도 지원해주는 기준을 낮추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 유망 업종에만 지원해주는 것을 전 업종으로 확대를 합니다. 무조건 집행을 위해서 돈을 퍼부은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일자리는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저희 야당이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지난번 고용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고용 통계 청장을 경질했지 않습니까? 이 고용 지표 개선을 가져가고자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내년도 단기성 일자리, 흔히 말하는 나쁜 일자리라고 그러죠. 그 단기성 일자리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게 분식 저는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분식 일자리죠. 이를테면은 역에 짐 들어주는 아르바이트, 국립대학에는 불 끄기, 또 온도 조절하기 이런 아르바이트에 고속도로 풀 뽑기 겨울에 풀 뽑습니까? 이런 아르바이트까지 전체 고용을 해가지고 통계를 위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23.5조입니다. 이 23.5조가 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통계 조작을 위한 일자리 예산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라는 쇼윈도 예산으로 이 정부가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삭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원 간사위원께서 제대로 된 분석과 지금 이제 문제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9월달 출산 통계를 이렇게 보면 이제 한 달에 2만 5천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전체 출산이 이제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거의 재앙 수준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예산 삭감과 함께 김성애 대표님께서 우리 정기국회 시정연설할 때 출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가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최근에 우리 김성대 원내대표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장 의원 출산만큼은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을 떠나서 이것만큼은 올해 내년에 출산 문제가 재정비되고 출산이 제대로 좀 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 기여하고 토론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가임 여성 인구의 비중이라든지 이걸 놓고 봤을 때 내년이 정말 우리 국가의 출산 문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출산 장려 예산을 보게 되면 23조 정도를 작년에 썼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23조를 참 좋아해요. 이 가짜 일자리 같은 23조. 또 이 출산 문제도 23조. 근데 23조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 템플스테이 이게 저출산 예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왜 저출산 예산이냐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템플스테이 가서 좋은 명상도 하고 하면 출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 CCTV 늘리는 것도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성들의 길거리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놨다. 이것도 저출산 예산 아니냐? 이렇게 허망하게 그야말로 이 정부는 저출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식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김성현 대표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만하게 흐트러진 저출산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고 얼마나 안정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게 여성들이 딱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심적인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케어 크레딧을 통해서 딱 임신하자마자 200만 원을 들여서 마음 놓고 초음파도 하고 또 옷도 사고 또 영양도 섭취해서 그래서 10개월 동안 200만 원의 토탈 케어 크레딧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줘서 출산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계획을 비롯한 많은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출산 지원 장려금을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2천만 원씩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20살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였죠. 자 이런 문제는 뭐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이렇게 확대시켜서 지금 민주당과 이제 큰 합의를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재원 내일 간사위원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 아동수당 문제는 이것이 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 논란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 문제는요 우리의 복지가 선택적이냐 뭐 보편적이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논란은 저는 참 논란을 위한 논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제 저출산 문제는 복지로 취급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원내대표님이 주창하신 이 출산의 이 문제를 정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출산이 다시 상향 곡선을 올린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역사에 큰 일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은 협상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금 제출 예산안을 보면 470조에서 우리 당이 지금 현재 20조를 지금 삭감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470조 예산을 얼마를 순삭감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의 방향을 세우고 있는지. 저희가 20조 삭감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20조 삭감을 저희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추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짜 일자 예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남북 경협 예산이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 예산이라는 게 1조 970억입니다. 그 중에요 비공개 예산이 정부 발표대로 하면 48%고요. 우리가 추계한 살림까지 포함해서 하면 68%입니다. 사실상 50% 이상을 깜깜이로 갖고 와가지고 북한에 퍼주겠다? 이거를 야당이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야당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국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핵화의 비자도 안 나오고 핵폐기의 패자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무조건 SOC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엔 제재 문제하고 미국의 독자 제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쓸 수도 없는 예산인데 이거를 먼저 치고 나가서 북한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이 1조 900억도 저는 굉장히 과소추계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SOC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놓겠다 그러면 총액 사업비가 나와야 됩니다. 이 총액 사업비의 첫 단계로 50억, 100억 들어간다. 그럼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총액 사업으로 몇 천억이거든요. 이런 식의 추계를 남북 경협에서 하는 겁니다. 자, 철도를 놓겠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 500억, 1000억일지 모르겠지만 총액 사업비로는 어떤 데는 300조, 어떤 곳에는 100조, 어떤 60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조 단위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이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그거를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짜 일제 예산, 남북 경협 예산 이런 것들만 잘못된 거 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만 삭감을 해도 충분히 20조라는 걸 삭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국회에서 예산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도 간사하셨잖아요. 예결위 간사와 개수조정소위위원을 몇 차례 했지만은 상세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야당으로서 예산 심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세우기가 어려운데 역시 그래도 우리 장재원 간사위원은 대단하십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돈은 크게 뜨고 국민의 혈세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지켜내겠습니다. 그 중심에 자유한국당 예결특위 장재원 간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김성태 이유 있는 담론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이유 있는 담론 폰에서는 마무리 인사 방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만나요. 이 다음에 만나요. 근데 이 다음에 만나는 것도 알고 예, 손을 흔들어요. 예. 이는 이유 있는 다음은 담론. 다시 한번 흔들어 봅시다. 이유 있는 이유 있는 자, 이 다음에 만나요. 자, 이 다음에 만나요. 이 다음에 만나요. 예. 이 다음에 만나요. 예, 구독하기 그리고 참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